광복절 경축식 취소가 됐어요. 37년 만에 있는 일인데 이것도 김영석 신임 관장은 일단 자신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외교 안보 이쪽에 외교 안보를 떠나가지고 이거 문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야구 얘기를 했지만 네. 무슨 수지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게 광복절 아주 우리나라 국경일 몇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태극기도 달아야 되고 항상 해왔던 거고요. 그런데 좀 뜬금없는 이유로 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맥락에서 김영석이라는 독립기념관장이 지금 저는 뭐 그 사람이 뉴라이트든 뭐든 네. 자기 믿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라. 일본이 좋으면 일본 좋은 대로 살아라 그러고요. 일제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일제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뭐 자유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표현했나요? 5.18 기념회 이사장을 전두환이가 한다면 됩니까? 장세동이가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 맥락이거든요. 이게 맥락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 좋아요 믿어요. 일본이 좋으면 일본도 가고 후쿠오카도 가고 홋카이도도 다 가세요. 김영석 씨 좋은데 다 가시고 일본 밥도 먹고 스시도 먹고 다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자식들 그 생각하고 일제 좋았다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직책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독립기념관장으로선 딱 안 되는 직책을 맡은 거예요. 정말 안 되는 직책. 독립기념관 독립했다고 맞는 거예요. 일제가 좋았다고 독립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맞는 맥락을 사람을 임명해놓고 이 사람도 엉뚱한 얘기해서 자기 마녀사냥한다고 그러고 나는 그래서 광복절 행사까지 취소하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옆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느껴지네요.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차라리 이럴 바야 그냥 고등학생 시켜요. 대학생. 걔들 뭐한테 물어봐요. 일제가 좋다 진짜.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비유가 너무 찰떡같이 와닿네요. 진짜. 예. 납득이 안 돼요. 정말. 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야구를 표현을 계속 내요. 야구하십시오. 야구를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 A 팀, B 팀이 있는데 둘이 아주 라이벌이에요. 뭐 툭하면 붙었다면 이제 막 그 벤치 클리어링도 자주 하고. 근데 A 팀이 B 팀 홈구장에 가서 B 팀의 4번 타자를 빈볼로 날린 투수를 일주일 후에 또 그 홈구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 홈 투수를 또 내보낸 격이야. 이거야말로 싸우자는 격이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예,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순번이 왔더라도 야구에서도요. 그런 정도의 논란이 있고 되면 일정 기간은 빼줍니다. 불문율 같은. 예, 왜냐하면 서로 크게 논란이 될까봐. 그리고 상대 4번 타자가 그걸로 거의 그냥 시즌 포기가 된 상태고 이런 정도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데 가면 돼요. 방통위원장을 하든가. 아니 국민권익위원장 하고 싶으면 다 하라 그래요. 방통위원장도 안 되겠다. 외교부 장관해요. 일본하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건 안 되지 않나요? 이 자리는 아니다. 이 자리는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이런 자리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요. 뭐 곳곳에 지금 이 맞습니다. 민족 문제와 관련된 그 연구소라든지 맞습니다. 재단이라든지 이런데 곳곳에 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한 최소 25개 자리 정도가 역사 교육 관련, 역사 관련 이 자리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뉴라이트,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 극우도 이제 보수가 있어요. 올드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뉴라이트의 반대 개념으로. 뉴라이트랑 또 다른 거로 봐야 될 거. 우리 MB 때 친이 그 정부 때 그때 많이 득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친박이 들어오면서 다 안 됐던 사람들이고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한 게 백지 상태에서 이제 이런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국정 기조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 딸랑 두 자 써가지고 돌았는데 아마 친박 사람들을 국정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하고 당대표 한 사람이 잡아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사면 복권을 시키고 있지만 그때는 같이 할 세력들이 뉴라이트나 친이 쪽 같고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기회를 잡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끌려가는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 건지 아무튼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역사가 만약 의식이 잘못되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보거든요.
홍범도 장군 때부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가 잘못되면 경제적인 실정이라든지 외교적 실정도 실정이지만 기본적 실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위태로워지고 그래 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사실 안타까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근데 이건 윤적윤이라고요. 그 많이 했죠.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 딱 1년 전 8.15 광복절 축사 자기가 보면 알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1년 전에 이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라는 얘기는 건국 이전의 것은 그냥 운동으로서의 운동이지 그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건국절 논쟁이 이미 본인이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는 자기는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15를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라면 해방과 동시에 그리고 총선거를 거쳐서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은 건국절로 보는 인식이 바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과 그 건국운동 그다음에 그 건국절에 민감하냐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친일파들한테 8.15 광복절 45년 8월 15일은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광복절이었는데 많은 친일파들에게는 패전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기득권의 사다리가 허물어지는 날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었죠. 광복이 아닌 거죠. 그럼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36년간 자기의 기득권을 철옹성같이 굳히겠단 말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근데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했다.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패전절인 거죠. 본인들한테도. 패전일이었다가 그 3년 사이에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사이에 소위 이승만을 비롯한 이 그 건국운동,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분단 상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러한 것들을 좌우 대립 이런 상황들을 활용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기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8.15 광복절은 자기들 지분이 없는 날이에요. 자기 지분을 빼앗길 수 있는 날이었죠. 근데 그 3년 동안 자신의 지분을 빼앗길 수 않을 만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 3년의 기간이었고 건국절,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은 자신의 기득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날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48년 8월 15일에는 자기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미 군정화에서 친일파 청산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미 군정 입장에서는 해방되고 나니까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친일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녀들은 만주나 그 상해 또 중경 일대에서 독립운동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관료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일본 총독부 아래서 행정을 했던 사람, 경찰 업무를 했던 사람, 검찰 업무를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중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미군정에 반대만 하면 괜찮잖아요. 반대만 안 하면. 그러니까 미군정의 지침에 잘 따르면. 그래서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빠르게 친미 행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친미 반공이 이 사람들의 정신적 모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은 그 3년의 자기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건국운동을 그때 한 거죠. 열심히. 그래서 그 8월 15일에는 48년 8월 15일은 자신들의 지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완성한 날이 된 거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도 속으로만 생각해야죠. 근데 그거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에 물어보면 10%는 일본 땅이라고 할 거예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독도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죠. 그게 집성질냈잖아. 나한테. 당연한 얘기거든요. 광복절이 뭡니까? 날도 더운데 지금.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이에요. 뭔 소리입니까? 뭔 헛소리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있지만
지금 우리 헌법이라든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속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자기 생각인가 내 속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익화해 가지고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역사의식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 그거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예. 홍문수 장군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있겠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자꾸 조절하거나 예. 누군지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을 되게 추종하고 일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안에 대통령실 안에 등등의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등등을 꼬드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결국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국민들하고는 많이 멀어질 수 있고 저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끝난다 뭐 탄핵이나 등등이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외교나 이런 부분도 경제 뭐 아니면 비리 부분도 있지만 이 기본 바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누가 물어봐요. 동네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가서 야 48년 8월 10월 되게 중요한 날이지 하면 누가 그럽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도 필요 없어요 다. 그러니까 지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득권자였기네. 자기 기득권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맞아요. 봅니다.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은 자기들한테는 끔찍한 날인 거예요. 네. 아 일본 놈. 아 죄송해요. 일본입니까? 네. 그래서 45년 8월 15일보다 48년 8월 15일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내를 너무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본 사람인 거잖아요. 새로운 뉴라이트가 아니고 뉴 니혼진 데스라고 하십시오. 좀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그 한 번만 지적할게요. 이게 이 보수적인 일부 이제 보수 매체나 보수 언론 이런 얘기를 해요. 툭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일본의 친일파 문제를 얘기하고 하면 니네 일본 여행도 가면서 너 스시나 뭐 일본 음식 좋아하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미국 문제 얘기하면 니네 콜라도 마시고 청바지 입으면서 그런 거 먹으면서 왜 미국 그렇게 저는 이거 되게 이제 유치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일본 정상적인 일본을 국가로서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역사적인 일본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과거 그 시기에 그리고 그 시기에 잘못한 거 그다음에 지금 시기의 일본이 그 지난 시기를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한일 관계 잘 돼야 된다는 거 이견이 없어요. 우리 박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일본어를 제2외국어에서 그렇죠. 되게 대구 경북 사람들 일본인 됐을까 한국인 됐을까 잘하거든요. 거기 고등학교들 일본어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일본에 오래 체류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일본 친구들도 많고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나라고 잘 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형제자매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서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예. 우리 형제자매에서 동거래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사하면 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한일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데 이견 없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우리는 일본은 인정하고 우리는 일본이 인정한 부분을 존중하고 이렇게 가자는 건데 예.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어떻게 존중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정책 종합판을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오전 헤럴드경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통일정책 종합판 담는다라면서 최근에 군 출신을 외교안보 라인에 전면 배치한 것과 맞물려 구체화된 정책 이행 계획도 베일을 벗는데 보면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통일 정책을 정립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에는 써 있고요. 통일 철학 이외에도 어떤 가치를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등의 내용이 강조될 전망이다. 라면서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 웃긴 거죠. 8.15 경축사에 그 얘기를 왜 통일 얘기를 할 거며 또 하는 거며 이 정부에 지금 와가지고 대북 정책 부분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강성 일변도였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할 거며 그 정책 자체는 결국은 강성을 표시할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또 얘기를 하지 야구 얘기를 하지만 또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뒤죽박죽 엉망인 거예요.
8.15 경축사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정부 자체는 대북하고는 뭔가 하지 않으려는 통일부 장관도 쓴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정부인데 여기서 이 통일 정책을 한다고요? 통일할 생각도 없으면서 너무나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모든 게. 논평 불가. 우선 나 제일 걱정되는 건 네. 독립기념관 지금 8.15 경축 행사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경축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장소를 검색해봤는데 어디서 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장소가 37년째 예. 그 독립기념관 설립된 건립된 이후 네. 모든 대통령의 그 8.15 경축사를 거기서 하는데 네. 어디서 할 거며. 나 그것도 제일 먼저 의문이고. 네. 두 번째. 그 8.15 경축사에서 민족 문제하고 남북 관계 통일 문제 얘기합니다. 종종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네. 불안하다. 예. 이게 야구 얘기로 다시 또 한번 올라가면 어떤 감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무능한 감독이 계속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 내가 내년에 팀 성적 신경 안 쓰고 나 팀을 리빌딩 할 거야. 해가지고 그 팀을 아예 10년간 아예 최하위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헤어날 수 없을 정도 리빌딩을 해버려서 예.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자문을 받았던 임동원 장관하고 예. 그 전직 과거 통일부 장관 했던 분들이 바꾸지 마라 이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통일 정책은 예.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기 때문에 예. 특정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통일 정책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통일 정책의 근간이 노태우 정부 때 한 70-80% 만들어져서 김영삼 정부 때 확정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거를 김대중 정부도 손을 안 댔고 노무현 정부도 손을 안 댔고 뭐 이명박 박근혜 그 문재인 정부까지 이 통일 정책 손을 안 댔어요. 그 기조가 쭉 이어져 왔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나 그 안에서 각각의 통일 정책을 좀 더 자율적으로 했죠. 예.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통일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손을 안 댄 거예요. 잘못하면 현재 남북 관계나 통일 정책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손대면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욕심 아니면 정말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되는 거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으로 그 통일 정책 기조로 확정짓는 것은 오만이고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통일 정책 기조는 제정당 그리고 사회적 합의 제정당 간 그러니까 여야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회단체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안이 대한민국의 통일안이지 지금 윤석열과 그 몇 안 되는 그 일파들이 자기들의 통일 정책을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으로 한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더 나아가서 통일 정책 얘기했지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지금 합의나 조약, 협약 같은 걸 계속 할 겁니다. 몰래 할 수도 있고 대놓고 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헌법상으로는 뭐 국회 동의 비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국가 간의 협약이 윤석열 정부가 2년 3년 지난 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짜리잖아요. 딸랑 5년이에요. 진짜 본인이 했던 말씀처럼 딸랑 5년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대북 관계된 통일 정책 같은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외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다음 정부가 매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들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돌이켜 보면 또 우리 국민들 선택이었던 건데 결국은 예. 아무런 준비 없이 몇 달 그냥 하다가 용병처럼 그 국민의 용병처럼 뽑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민주당이 딱 가가지고 예. 그런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타이거 유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천공이 통일시켜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그런 거면 그거는 옛날 같으면 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논리도 하나도 없고 저는 이 8.15 이 경축사에 전면적으로 통일 정책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실 우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천공에 계획된 거 아니게 생각이 듭니다. 8.15 경축사에서 통일 방안이 담기려면요 깜짝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공론화돼야 돼요. 공론화하고 그거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예. 그러면 이 정도면 여야가
우리 국내 여러 국회에 있는 여러 재정당이 그리고 사회적 진보 보수들 간에 그다음에 학계든 이런 데서도 이 정도는 그 교집합 서로 간에 공감대가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게 그리고 그 내용이 발표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해 보세요. 야, 민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아니죠. 동의 못 합니다. 아무도 동의 못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통일 정책을 놓고 와글와글 대고 그걸 그 통일 정책으로 만약에 기존의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 정책을 뒤집어 엎어 버리면요. 다음 정부는 또 뒤집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냐?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될 때마다 통일 정책을 엎고 뒤엎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과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 기사에 실렸는데 정무, 민정, 외교안보 등 관련 수석실 관계자들이 수차례 모여 의견을 나누고 윤 대통령에게 서너 차례 걸쳐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집안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자기 집안끼리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냥 거죠. 하면 되죠. 지시하면 되죠. 무슨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안으로 지금 대국민 메시지를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박근혜 대통령 같습니다. 정부에 박근혜 정부가 무도해 보였지만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때 그 통일 항아리 정책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저 토론회나 이런 거에 몇 번 불려갔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저 누구야 이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 모양새 취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야권 인사를 인사나 얘기는 들어야 돼요. 진보적 인사라도 끼워 넣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면 되면 가면 저희 비판적 얘기하죠. 비판적 얘기도 듣는 척이라도 해요. 진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긴 척도 안 해. 그냥 방에 앉아서 그냥 그리고 보고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시하면 그만인 건데.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엔 A급들도 아니에요. 그 보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 저는 이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보수 유튜버로 몇 번 방송한 거밖에 없는 사람을 갖다가 좀 저기다 앉혀놓고 그 통일 정책이라고 보니까 무슨 종편 무슨 그 탈북자 프로그램까지 나가더라고요. 통일부 장관이.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탈북자 문제를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좀 친숙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관이 가서 해야 될 프로는 아닌 거죠. 아니죠. 댓글이 있는데 똥풍선 맞고 통일하기라니 라는 댓글이 있었. 정말 너무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를 하고 뒤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또 오시거든요. 거기서 또 어떤 들어보셔야 일본 얘기 또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일본인에서 지금 이제 국적을 바꿨지만 차라리 호사카 유지 선생님 같은 분을 독립기념관. 저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독립기념관 하셔도 돼요. 그분이 하셔도 된다. 정상이시잖아요.